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사랑스러운 내 딸이 어느 순간부터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분명 내 배 아파 낳았고 내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가며 키웠으며 없는 살림에도 입히고 먹이며 금지옥엽으로 길렀는데 다 자란 딸을 마주할 때마다 왠지 모를 서운함과 냉랭함이 감돌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딸의 표정이 굳어지고 걱정되어 한마디 거들면 엄마는 몰라도 되라며 쏘아붙이고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황급히 끊어버리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려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그 말을 뱉으면 영영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 삼키고 마는 그 심정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사람이 되고 딸은 평생 엄마 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 딸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변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사랑을 주려다가는 오히려 딸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노후에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간섭이 사랑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성숙한 존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딸에게 환영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어른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딸의 가정을 완벽한 남의 집으로 인식하는 손님의 태도입니다. 둘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그러나 생색은 내지 않는 현명한 처세입니다. 둘째, 딸의 감정을 내 감정과 분리하는 정서적 독립입니다. 셋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난을 멈추는 대화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70이 넘은 박영순 씨는 며칠 전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예고 없이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은 비어 있었고 영순 씨는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반찬통들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세상에 애먹이는 집 냉장고가 이게 뭐람. 영순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냉장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상한 음식은 버리고 자신이 가져온 김치와 밑반찬을 보기 좋게 채워 넣었습니다. 내친김에 밀린 빨래도 돌리고 손주 방의 장난감도 싹 정리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퇴근하고 돌아와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뻐할 딸을 생각하니 흐뭇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현관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은 영순 씨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또 연락도 없이 왔어? 그리고 내 냉장고는 왜 건드려?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영순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화를 내는 딸을 보며 영순 씨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첫째, 딸의 집은 완벽한 남의 집이며 나는 그곳의 손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경계의 모호함입니다. 우리는 딸을 내 몸의 일부처럼 여기며 키웠기에 딸이 결혼하여 독립한 후에도 딸의 공간을 내 공간의 연장선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딸이 없을 때 들어가 청소를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혈연 관계라 해도 성체가 되어 독립한 자식의 영역에 부모가 함부로 침범하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딸은 이제 한 가정의 안주인입니다. 그 집의 냉장고, 살림살이, 가구 배치, 청소 상태 등 모든 것은 딸이 자신의 취향과 방식대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딸의 영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순 씨의 사례를 다시 봅시다. 영순 씨는 딸을 위해 냉장고를 청소했지만 딸의 입장에서 그것은 자신의 살림 방식이 부정당한 사건입니다. 네가 정리를 못하니 내가 대신해준다는 무언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딸은 엄마가 냉장고를 열어보는 순간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공간이 통제받는다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프라이버시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딸 집에 내가 가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 집은 딸의 집이기도 하지만 사위의 집이기도 합니다. 사위 입장에서 장모님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속옷 빨래를 개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딸도 남편에게 민망하고 미안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짜증이 되어 결국 엄마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딸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가도 되니? 가 아니라 언제 시간이 괜찮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에서는 철저하게 귀한 손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소파에 얌전히 앉아 대접해주는 차를 마시고 주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어도 냉장고 안이 엉망이어도 눈을 감고 못 본 척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순간 잔소리가 되고 직접 치워주는 순간 간섭이 됩니다. 힘든데 내가 좀 도와주면 어때서? 라는 마음은 접어두십시오. 도와주고 싶다면 딸이 먼저 엄마, 이것 좀 도와줘라고 요청할 때 그때 딱 요청한 만큼만 도와주면 됩니다.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를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 적당한 거리가 생명입니다. 딸의 살림살이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귀만 열어두는 것. 그것이 딸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존중이며 딸이 엄마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비결입니다. 딸의 집에서 나는 엄마가 아니라 우아한 손님이다. 이 문장을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그러나 생색은 절대 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은 노후 처세술의 격언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갑을 여느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김치냉장고 사줬는데 전화도 안 하니? 손주 유치원비 보태줬는데 주말에 얼굴도 안 보여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돈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그리고 딸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는 만날 때마다 그거 내가 사준 거네? 아껴서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딸의 전세금을 보태주고는 이사한 집의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간섭하려 듭니다. 이런 경우
딸은 차라리 그 돈을 받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부모의 지원이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줄 때는 쿨하게 줘야 합니다. 주는 기쁨 그 자체로 끝내야 합니다. 내 손을 떠난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딸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그 물건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전적으로 딸의 자유입니다. 내가 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줄 때도 내 취향이 아닌 딸의 취향을 물어봐야 합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알록달록한 원색 옷이 손주에게 예뻐 보일지 모르지만 딸은 모던하고 심플한 옷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사주고도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거나 옷장 구석에 처박히는 꼴을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물어보고 사거나 차라리 필요한 거 사서 입혀라라며 현금을 주는 편이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없는 살림에 쥐어짜서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불안정하면 자식은 부모가 돈을 줄 때 기쁨보다는 불안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엄마, 이 돈 엄마 써.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딸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효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면 무리해서 딸을 도와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경제력을 지키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자 선물입니다.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의 마음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본전 생각을 심어주고 자식의 마음에는 부모님이 부담스럽다는 회피 본능을 심어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줄 때는 웃으며 주고 준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기대는 실망을 낳고 무심함은 오히려 고마움을 남깁니다. 마이너스. 셋째, 딸의 감정을 내 감정과 분리하는 정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겪는 문제입니다. 평생 남편과의 불화, 시댁 스트레스, 삶의 고단함을 딸에게 하소연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아빠가 또 술 마시고 들어왔다. 명절에 네 고모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니? 나는 너 하나 보고 살았다. 너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란 딸은 엄마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는 동일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엄마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엄마가 화나면 나도 불안합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적 보호자 혹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린 딸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이들 챙기기에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엄마가 전화를 걸어 우울한 소리를 쏟아내면 딸은 숨이 막힙니다. 엄마의 전화를 피하고 싶고 전화를 받고 나면 기분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자신의 가족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입니다. 노후의 지혜 중 가장 으뜸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딸에게 의존하여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심심하다, 외롭다, 놀러와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딸은 엄마를 피하고 싶은 짐으로 느낍니다. 반대로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친구들도 만나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딸은 안도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자주 엄마를 찾게 됩니다. 딸과의 대화 주제를 바꾸십시오. 남편 흉, 신세 한탄,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물론 아픈 곳이 있으면 알려야 하지만 만성적인 통증이나 노화에 따른 불편함을 매번 호소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대신 즐거웠던 일, 새로 배운 것, 맛있는 음식 이야기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십시오. 딸에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딸은 엄마의 친구가 아닙니다. 딸은 엄마의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불행을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딸도 비로소 마음 놓고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딸을 여러분의 감정적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모성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넷째,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난과 평가를 멈춰야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 말처럼 폭력적인 말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딸의 옷차림, 아이 교육 방식, 남편 챙기는 법, 살림 솜씨 등 모든 것에 대해 한마디씩 거듭니다. 애 감기 걸리겠다. 옷 좀 더 입혀라. 서방님 아침밥은 챙겨주니? 돈 좀 아껴 써라. 택배가 매일 오더라. 부모님 입장에서는 인생 선배로서 주는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아직도 부모 눈에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못 믿지? 결국 나를 비난하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육아 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할머니의 조언은 비과학적이거나 구식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나 때는 안 그랬다. 유난 떤다라고 말하면 갈등은 폭발합니다. 딸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딸이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러게 내가 공무원 하랬잖아. 혹은 그래도 참아야지 어쩌겠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판단이고 훈계입니다. 딸은 그저 위로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딸이 정말 힘들구나. 고생이 많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말이 정답입니다. 입을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딸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못 본 척 넘어가십시오. 딸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미리 정답을 알려주려 하면 딸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딸은 현명하니까 잘 해결할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이 딸을 더 강하게 만들고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대화할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너는 왜 연락이 없니?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네 목소리 못 들으니까 엄마가 좀 쓸쓸하네라고 내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애를 왜 그렇게 잡니?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손주가 우니까 내 마음이 좀 아프구나라고 말하십시오.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말의 가시는 사라지고 부드러운 진심만 전달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즘 딸을 대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딸의 집은 남의 집, 나는 손님이라는 마음가짐. 둘째, 물질적 지원은 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쿨한 태도. 셋째, 자신의 외로움을 딸에게 떠넘기지 않는 정서적 독립. 넷째, 섣불리 조언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공감해주는 대화법. 이 4가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이 간질거리고 속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딸과의 관계는 영영 회복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관계의 문법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효도가 자식의 의무였지만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인 시대입니다. 딸을 잃고 싶지 않다면 딸을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딸을 놓아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딸을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아하고 당당하게 즐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어머니를 둔 딸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그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 해다 줄까? 라고 묻는 대신 그저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는 오늘도 참 멋진 하루를 보냈겠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끊어보는 건 어떨까요? 짧고 담백한 그 한마디가 어쩌면 딸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진짜 엄마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딸과의 전쟁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로 더욱 깊고 따뜻한 사랑을 완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어머니이셨고 이제는 훌륭한 어른이 되실 차례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변화의 끝에 환하게 웃으며 마주보는 모녀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가득 담아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